2달 만에 10kg 감량.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굶어서 뺀 게 아니라 오히려 배부르게 먹었다는 겁니다. 가수 성시경 씨가 최근 공개한 식단 이야기가 지금 엄청 화제가 되고 있죠. 회 먹고 계란 먹고 고기 먹고 심지어 순댓국도 먹는데 살이 빠졌다는 겁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여기서 단백질 많이 먹으면 무조건 살 빠지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데요. 이 질문 자체에 치명적인 오류가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얼마나 적게 먹느냐가 아니라 몸이 어떤 대사 시스템으로 움직이고 있느냐입니다. 특히 최근 비만 연구와 당뇨 연구에서는 칼로리보다 더 중요하게 보는 게 있습니다. 바로 혈당 스파이크, 인슐린 반응, 그리고 포만감 호르몬 시스템입니다. 즉, 몸 안의 지방 저장 스위치를 어떻게 조절하느냐의 문제라는 거죠. 안녕하세요. 이해하기 어려운 영양학과 인체 메커니즘을 쉽게 알려드리는 동네 건강지킴이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고 질병의 위험을 조기에 차단할 핵심 시나리오는 딱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왜 회계란 살코기가 다이어트 식단으로 주목받는지. 두 번째, 왜 먹는 순서 하나만 바꿔도 혈당과 폭식이 달라지는지. 그리고 마지막, 많은 사람들이 단백질 다이어트에서 놓치는 치명적인 함정까지. 채널 고정하고 지금부터 집중해보세요. 결론부터 딱 잘라서 말씀드릴게요. 단백질은 살이 안 찌는 음식이라기보다 배고픈 폭주를 줄여주는 음식에 가깝습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번에 성시경 씨가 강조한 음식들 보시면 회, 삶은 계란, 살코기 공통점이 있죠. 고단백, 상대적으로 낮은 혈당 반응, 그리고 긴 포만감입니다. 특히 광어, 우럭 같은 흰살 생선은 대표적인 고단백 저지방 식품입니다. 지방 부담은 비교적 적고 단백질 함량은 높습니다. 계란도 마찬가지죠. 삶은 계란은 조리 과정에서 기름이 추가되지 않기 때문에 체중 관리 식단에서 굉장히 안정적인 음식으로 평가받습니다. 실제로 하버드 의대와 여러 대사 연구에서는 단백질 섭취가 포만감 호르몬인 GLP-1과 PYY 분비를 늘리고 배고픔 호르몬인 그렐린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보고합니다. 쉽게 비유해 볼게요. 탄수화물 폭식은 만차가 된 지하철 플랫폼에 사람들이 계속 밀려 들어오는 상황과 비슷합니다. 몸은 이미 에너지가 충분한데 혈당이 급격히 오르고 떨어지면서 뇌가 계속 배고프다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반면 단백질은 들어오는 속도를 천천히 조절합니다. 즉, 몸이 상대적으로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성시경 씨가 말한 배는 부른데 살이 덜 찌는 느낌, 이게 어느 정도 설명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바로 먹는 순서입니다. 최근 혈당 연구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키워드가 있죠.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 이 순서입니다. 왜 중요할까요? 채소 속 식이섬유가 먼저 들어가면 위 배출 속도가 느려집니다. 그 상태에서 단백질이 들어오면 포만감이 훨씬 오래 유지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밥이 나면 같은 탄수화물이 들어오면 혈당이 급격히 치솟는 속도를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는 겁니다. 즉, 혈당 스파이크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구조죠. 혈당이 수도 간의 압력이라면 혈액 속 당 대사는 그 안을 흐르는 물의 속도와 비슷합니다. 갑자기 너무 많은 당이 들어오면 몸은 급하게 인슐린을 분비해서 혈당을 떨어뜨리려고 합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혈당이 급격히 떨어지면 다시 허기와 식욕이 폭발합니다. 이게 반복되면 폭식 패턴과 체지방 축적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성시경 씨가 이야기한 밥 먹기 전에 삶은 계란 2개, 이 전략도 나름 과학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계란 속 단백질과 지방이 위 배출 속도를 늦추고 탄수화물 과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회식이나 외식 전에 삶은 계란이나 단백질 식품을 먼저 먹는 방식은 실제로 식사량 조절에 활용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순대국밥 이야기 역시 같은 맥락입니다. 처음부터 밥을 말아버리면 탄수화물을 빠르게 흡수하게 되는데 채소와 고기를 먼저 먹고 마지막에 밥을 넣으면 포만감 구조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단백질은 많이 먹어도 괜찮다 이렇게 받아들이는데요. 이건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단백질도 결국 칼로리가 있습니다. 과하게 먹으면 체중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문제는 소스, 조리법, 그리고 부위 선택입니다. 예를 들어 회 자체는 저지방 식품입니다. 그런데 초장을 과하게 찍거나 달달한 소스를 많이 사용하면 당분과 나트륨 섭취량이 크게 올라갑니다. 고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닭가슴살, 안심 같은 살코기는 괜찮지만 삼겹살, 갈비, 달콤한 양념갈비처럼 지방과 당이 동시에 많은 음식은 오히려 체중 증가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건강식이라고 믿고 먹었는데 사실은 고열량 음식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부분, 단백질만 너무 강조하고 채소와 식이섬유를 부족하게 먹으면 장 건강과 배변 리듬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몸은 단순히 단백질 하나만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탄수화물, 지방,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가 함께 균형을 맞춰야 대사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그럼 실제로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요?
핵심 기준 딱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식사 전에 단백질을 조금 먼저 드셔보세요. 삶은 계란 2개 혹은 두부, 생선, 닭가슴살 정도도 괜찮습니다. 두 번째, 먹는 순서를 바꿔보세요. 채소 먼저, 단백질 다음, 탄수화물 마지막. 이것만으로도 식후 혈당 반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단백질도 양보다 구조를 보셔야 합니다. 튀김, 달달한 양념, 과한 소스는 줄이고 가능하면 원형에 가까운 음식 형태를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건강검진표에서 꼭 체크하셔야 할 숫자도 있습니다. 공복 혈당이 100mg/dL 이상인지, 중성지방 수치가 높아지는지, 허리 둘레가 계속 증가하는지, 이런 신호들은 몸의 대사 시스템이 흔들리고 있다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자, 리스크 요인도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체크하겠습니다. 신장 기능이 약한 분들은 고단백 식단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회 같은 생식은 위생과 신선도 관리가 중요하고 나트륨 많은 국물 음식과 함께 먹으면 붓기와 혈압 상승 위험도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극단적인 저탄수화물 식단은 오히려 피로감, 집중력 저하, 요요 가능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따라하시는 건 주의가 필요합니다. 결국 이번 성시경 씨 사례가 던지는 진짜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다이어트는 굶는 싸움이 아니라 몸의 대사 구조를 안정시키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일시적으로 체중 숫자만 줄이는 데 집착하다 보면 오히려 폭식과 요요로 몸의 시스템 자체를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혈당 흐름, 포만감, 먹는 순서를 이해하면 몸은 생각보다 훨씬 안정적으로 변합니다. 일시적인 피로감이나 공포감 때문에 여러분 몸의 근본적인 대사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우를 절대 범하지 마세요. 지킴이가 매일 밤새워서 글로벌 의학 데이터 검증하고 댓글 다 확인하고 있으니까 궁금한 건 언제든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어려운 의학 데이터 아무나 안 풀어주는 거 여러분도 잘 아시죠? 저는 제 채널 구독하는 분들만큼은 건강관리 상식이 더 넓어지면 좋겠습니다. 남들보다 한 발 빠르게 내 몸의 신호를 읽고 건강을 지키고 싶다면 지금 구독이랑 알림 설정 딱 켜두는 거 잊지 마세요. 부모님의 건강을 챙긴다 생각하고 믿을만한 정보를 제공해드릴 겸 건강지킴이만 믿고 딱 따라오세요.